좋아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카페에서 남한사 카페 운영하는 건 아시죠? 그때 이제 자문 서비스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뵙고 있거든요. 뭐 제가 무료 전화 코칭 하던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오셔서 이제 하시는 거니까. 카페에서 오셔서 하는 거고, 나름 이것도 브랜딩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가지고 1대1로 대화를 나누니까, 좀 더 전달력이 좀 좋겠죠. 근데, 진짜 안타깝고, 짜증나고, 욕 나오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거는,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들 때문도 아니고, 뭐 그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 때문도 아니고, 어? 막 자기의 성과를 부풀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어느 업계나 가도 다 있어요. 누구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는 척을 하고, 그리고 그 아는 척을 한 걸 빌미로,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해서 그 사람은 모르니까 너 알려면 나한테 돈 지불해야 돼 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보고 그대로 한다는 게 문제야.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자문까지는 아니고 이제 컨설팅도 이제 받고 강의도 이제 들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왜냐면 강의에 가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했었던 그 성과에 대해서 다 오픈을 안 해요. 그냥 매출 얼만큼 했다, 나 이런 상품, 그러니까 상품도 사실 오픈도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도 믿지 마세요. 저 제 상품 아직 안 깠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뭐 부가가치세 증명원 이런 어떤 공문서라든가 이런 것들 뭐 오픈했나요? 그런 것까지 오픈 안 했어요. 그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보고 말아야지. 그냥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날 뭘 믿고. 차차스님, 순수익을 알 수 없다는 점이죠. 맞아요. 지금 그 유튜브에서 막 몇만 구독자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의 그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순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막 광고를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매출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그 매출 나온 것만 증거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번 다음에 광고비를 충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페님, 갑자기 대두님 전화역 상담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디테일이 알려주지 않는다. 아예 안 알려주지. 그 디테일은 말한다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려줘봐야 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나봐. 이렇게 믿어요. 근데 저는 어디 컨설팅을 가거나 강의를 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심지어 우리 멘토님, 제 스승님도 저한테 하라고 하는 대로, 그분이 저한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안 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그 지혜로우셔가지고, 제가 뭔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거 왜 하라는 거대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방법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그랬대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게 참 지혜로운 현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을 만날 때라든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봤을 때 어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나름의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랄까, 장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식당을 운영하는 걸 누가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그 노하우대로 해야만 그 식당이 운영이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귀로 뭘 들으면 뭔가 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제 안에 몇 가지 신념들이 있었죠. 디테일함은 말로 전달될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수천 가지의 선택과 장애물을 넘었을 때에 나오는 그 어떤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인데, 이게 한순간의 말이나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 얼마나 복잡한데. 이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나 뭐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이제 강의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랑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유료 강의들 있죠. 유료 강의들.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는 뭐 클래스 101, 뭐 스터디파이 뭐 이런 데에서 하는 막 그런 강의들 있죠.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거의 그 대부분의 내용들 중에 이제 70% 이상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자문 받으러 오시거나 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좀 그분들은 혼났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뭐 하는 거냐? 다 인터넷에 뿌려져 있는데 왜 안 보냐? 우리 옛날에 그런 걱정을 했다면서요. 한글이 만들어질 때. 한글이 만들어지면 노비들이 모두 다 책을 읽는다. 천한 것들이 책을 읽어서 우리의 그 입지가 불안해질 것이다. 근데 한글처럼 한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도 책을 안 읽죠. 흔하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야. 신사임당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누구랑 얘기하는 거였더라? 유캔두이님이랑 얘기하셨나? 오너리스크님이랑 얘기하셨나? 진짜 온라인 사업 하는데 진짜 꿀팁 같은, 정말 이게 정말 핵심이고 본질에 가까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영상은 조회수가 떨어진대. 안 본다는 거야, 사람들이. 제 영상도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 잘 안 보더라고. 조회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셀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셀러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온라인 사업가가 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사업가가 되려는 것도 사실 아니야. 온라인을 빼고 그냥 사업가가 돼야 돼.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업가가 되냐? 왜 사업을 하냐? 이 어떤 그 본질은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그 회사 있죠? 그 회사를 세우는 일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던 그 회사를 세우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정도의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그냥 막 노하우 얘기하는 그 강사들이 하는 얘기로 그 회사를 차릴 수 있겠어? 회사를 세우는 일입니다. 회사를 세우는 일.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공개는 하진 못했는데, 왜냐면 그 사기를 치신 또는 잘 모르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많이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어디에다가 한 달에 100개의 상품을 올리면 성공을 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성공을 한 거야. 근데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한 가지 품목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걸 막 어디서 구하려고 그러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국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뒤져가지고 막 이걸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팔다가 이게 좀 잘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강사한테 다시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00개의 상품을 올리면 된대. 올렸어요. 밤새 막 10시간, 11시간, 12시간. 근데 그 300개 딱 올려가지고 강사한테 가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대. 그런 다음에 500개를 올려야지 성공을 한대. 아직 성공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거의 1년 가까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그대로 그냥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왔는데 안 된 거죠.
이제 많은 이런 강사들이 무리한 과제를 이제 수강생들한테 이제 주면서 이걸 이 기간 내에 해야지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걸 못해요. 왜냐면은 투잡이고 시간도 얼마 없고 실행력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못 해오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수강생 탓을 합니다. 당신이 안 해와서 그런 거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1년 동안 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강사분은 큰 사업가냐? 아니래요. 그럼 그 강사분한테 가르침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돈 번 사람이 있냐? 모른대요. 아, 있다고는 하는데 확인해 본 적은 없대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그분 하라는 대로 시간과 돈을 다 써서 세월을 보내고 계시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도 이제 많은 강사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다가 안 돼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은 누가 얘기해서 그 사람대로 한다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게 말 몇 마디 몇 시간의 수강으로 끝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믿지 마세요. 저 아직 오픈 안 했어요. 절대로 저 믿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보고 판단하세요.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보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자꾸 인간이 뭔가 해결해 줄 거라고, 타인이 뭔가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윤루라님, 정말 순진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구치님,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냥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돈 막 몇백 몇천씩 막 그냥 척척척 내고 막 퇴직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이네요. 감사합니다. 해결 답안은 본인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을 속이는 것부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객 속이는 일 뭐 있나요? 가짜 리뷰. 이거 마진 얼마 안 돼요, 이벤트? 아니, 그런 거 말고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가져와서 파는 것도 속이는 것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상품에 열정이 없는데 열정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내가 이 상품을 별로 그렇게 정겹게 애착을 가지지 않았는데 애착을 가진 상품처럼 표현합니다. 마이터님, 카페 침수나 체험단. 네, 맞습니다. 체험단은 그나마 나 유료 체험단이잖아. 밑에 광고 상품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 이제 적잖아요. 유료 광고라고. 제품에 대한 부풀린 광고.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배송비 남기기. 그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좋아서 좀 이렇게 낮출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SNS 마케팅은 속이는 거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면 광고라고 떡하니 이제 적어 놓으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고객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게 진정한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가게에서 그 어떤 그 손님들의 그 하나하나의 속사정과 그 손님들의 그 어떤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알면서 느낀 부분이에요. 비즈니스가 소통이다. 내 상품을 결제하는 사람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되고 그게 얼마나 뜨겁게 소통이 되느냐. 근데 이미 나는 고객한테 사기칠 생각부터 하고 있어. 그럼 고객이 나랑 관계를 맺냐고. 고객들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바보 아니잖아요. 우리 뭐 물건 이렇게 파는데 이게 예착이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이거 다 알아요. 응? 저 친구가 날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알고 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다 한단 말이에요. 물건은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카페 바이럴이라던가 고객인 척 글을 쓰는 그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도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들 하니까 한다고 하면 그래 뭐 윤리를 떠나서 물건을 잘 판매하고
소비자인 척 쓴 그 글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나마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은 해도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처음에 배운다는 게 문제예요. 못된 것만 처음에 배우는 거야. 아니 나중에 진짜 더 이상 내가 내 상품, 내 상세 페이지, 내 회사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해야 될 수도 있지. 그런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그것만 하다가 진짜 셀러로서 해야 하는 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안 하고 하루 종일 고객 속이러만 다녀. 근데 솔직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런 거 기대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뭘 기대하고 가셨어요? 마케팅 강의 왜 가신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비법 이런 거? 꼼수? 노하우? 그러니까 몽크님 솔직히 맞죠? 맞지. 그러니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그런 강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좋은 강사가 돼버리고 돈을 벌어버리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근데 저는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그 강의를 준비한 사람들은 솔직히 욕하고 싶진 않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보고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그냥 보고 어느 정도만 적용하고 두루두루 섭렵해 나가야 되는데 편식을 한단 말이야. 그것만 딱 배워버리고 그것만 적용해버려. 이거는 거의 그냥 그대로 한 사람들 책임이에요. 그걸 가르친 사람들은 별 잘못이 없어. 커리큘럼도 다 얘기했고 들을 땐 다들 좋아했어. 와 이러면서. 솔직히 그렇게 안 봤어요? 야 저런 방법이 있구나. 야 이제 끝났다. 이대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강사들 욕하지 말아요. 다 좋아했잖아. 그 강의 들으면서. 그리고 마케팅 강의를 들으러 가는 그 마음부터가 이미 잘못되지 않았어요? 마케팅만 하면은 내 상품이 잘 팔릴 줄 아는 거지. 컨설팅 강의로 돈 버신 분들이야 뭐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유통하시고 이쪽 일 크게 제대로 하시는 분들 그 정도 돈 우스울 텐데. 그럼요. 맞아요.